자, 양 후보에 이어서 민주당에서 경기 화성을에 전략 공천된 공영훈 후보는요, 또 꼼수 증여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공영훈 후보가 이제 군대 복무 중이었던 아들에게 주택을 증여를 했는데요. 그 증여를 했던 이제 주택이 사들일 때에는 한 11억 정도였는데 나중에 네. 이제 크게 올라서 한 28억, 30억 정도까지 오른 그런 주택이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실거주 요건이 부과가 되거든요. 예. 그렇게 지정되기 거의 직전에 증여를 해줘서 아들이 거기 살지 않는데도 이제 증여를 할 수 있게 됐던 점, 이 점에 대해서 혹시나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 도시숲이라든지 그 주변에 이제 시설들, 환경들이 바뀌게 되면서 집값이 많이 뛰는데 혹시 공영훈 당시 이제 부사장이 어떤 기업 임원으로서 내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취득을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투기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일단 공영훈 후보 측에서는 본인이 그런 정보를 사전에 알고 취득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고, 또 뭐 대출을 낀다거나 무리하게 투자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투기성이 아니었다. 일단은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부분은 뭐라고 좀 확답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조금 공 후보로서 곤란한 부분은 일단 기저의 어떤 대중 정서로 보면 이제 집값이 많이 뛰고 또 어린 아들에게, 젊은 아들에게 증여를 했다는 부분이 좀 정서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데다가 이제 예. 본인은 아니라고 했고 실제로 아닐 수도 있겠지만 시점들이 좀 공교롭게 맞물려 있어서 이런 의혹을 또 좀 빨리 불식시키기는 좀 까다로운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네. 이 사안의 핵심은요, 이런 데 있어요. 저 공영훈 후보는 현대자동차의 사장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 자동차 엔지니어가 아니고 대관 홍보 담당 업무를 평생 해온 분입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밟아 올라가 가지고 이제 부사장, 당시에 이제 현대자동차 대관 홍보 담당 부사장이었어요. 자, 대관이 뭡니까? 모든 정보를 다 꿰뚫어 보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는 몰랐고 우연히 그렇게 됐는데 이게 뭐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증여세를 또 냈다 그래요? 네. 증여세를 내서 뭐 그 증여세의 증여세, 그 증여세의 증여세의 증여세까지 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내줬겠죠. 자, 근데 이 공영훈 후보에 대해서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꼼수이긴 하되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그래요. 자, 이분이 출마한 데가 어디입니까? 화성을이에요. 이제 거기가 삼성, 현대차 이런 데에서 그 젊은 직원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이걸 볼 거예요. 자, 나는 어떻게 저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과연 공영훈 후보 아들처럼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박탈감이 느껴지잖아요. 더 중요한 건요, 이 공장, 이 지금 집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성수동입니다. 중성동 갑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들 저도 잘 아는 지역인데 전에 저 근처에서 살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젊은이들이 그 성수동 유명한 거리 근처입니다. 네, 자, 그렇군요. 나는 여기에 내가 집을 가질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누가 지금 위기에 빠질 수 있냐면 전현희 후보가 위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영훈 후보의 그 깔끔하고 완벽한 이런 그 일처리에 대해서 혀를 내두르면서 아버지 세대는 아버지 세대대로, 자식 세대는 자식 세대대로 박탈감을 느끼는데 문제가 있다. 네. 이 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장 국민의힘에서는요, 왜 공천 취소를 안 하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해서 됩니까?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에 개발 정보 이용하면 됩니까? 자기가 근무하던 회사와 관련된 재발 호재가 있기 직전에 부동산을 사서 군대 가 있는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정치를 왜 합니까? 여러분, 그분을 국회에 보내려고 공천한 정당이 어디입니까? 그분을 공천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에 대한 공천 취소 왜 안 하는 겁니까? 네, 공 후보는 어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겸손하게 처신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다고는 했지만요,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은 악의적인 끼워 맞추기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또 공 후보 논란과 관련해서요, 화성을에서 출사표를 던진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공세가 상당합니다. 여기 최진봉 교수님, 이쪽의 지역구의 또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공영훈 후보가 좀 여론조사 결과상으로 앞서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모르죠, 이 추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이제 군대가 있는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고 이런 부분들은 비판적 지점이 있죠. 물론 이제 법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뭐
개발 정보를 몰래 알았거나 이런 정황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요. 앞으로 네. 뭐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불법적인 일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군대가 있는 아들에게 고가의 주택을 증여하는 거, 물론 증여세도 다 냈으니까 뭐 그것도 뭐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요. 그러나 국민들의 정서에 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덕적 관점에서 또 국민의 시선에서 봤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이제 공용훈 후보가 깊이 반성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네. 들면 뭐 앞서의 양문석 후보의 문제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또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보실지 하는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왜냐하면 이제 보수적 성향의 후보 2명이 나와 있는 상태라 표가 일정 부분 분산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용훈 후보에게 일정 부분 더 많이 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만약 출렁이게 되면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좀 앞으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국민의힘에서는요, 서울 동작갑에 출마한 장진영 후보가 양평 땅을 투기한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로 대출을 받아서 투기한 게 아니냐, 이런 건데요. 김수민 평론가님, 장 후보도 해명을 내놓긴 했죠. 네, 일단 이 의혹은 이제 양평에 있는 공흥리 땅에 대해서 이제 땅을 매입을 장진영 후보자 측에서 했는데, 이 자금의 90% 이상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친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금융기관이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는데, 일단 이제 장진영 후보 측에서는 대출 금액 가운데 극히 일부만 해당 기관에 대출을 받은 것이었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 후보 쪽은 현재 이제 인터넷 언론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또 양평 땅뿐만 아니라 동작구 지역에 있는 그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도 또 공방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 민주당 후보들의 부동산 논란과 함께 국민의힘 쪽에서 좀 대표적으로 부동산 논란을 겪고 있는, 물론 현재로서 어떤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확언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어쨌든 논란이 좀 크게 일고 있는 그런 또 사례로 꼽히고 있는 게 장진영 후보의 현재 선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의 박덕흠 후보와 세종을에 출마한 이준배 후보는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서 이해 충돌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박상규 의원님,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그 앞서 좀 장진영 후보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부친의 땅의 그 90%를 대출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등을 잘 보세요. 뭐냐면 부친이 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받은 액수는 12%예요. 등을 빼고 해석을 하니까 아빠가 한 90% 대출해 준 거 아니야? 자, 이런 부분은 팩트를 가지고 봐야 될 거고, 예. 박덕흠 후보의 경우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됐어요. 이해 충돌이다. 그래가지고 국회에서도 뭐 논란이 많았고 이게 또 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무혐의 종결 통보를 받았다고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그 야당만 이렇게 뭐 부동산 문제가 있어, 여당도 있는 거 아니야? 뭐 하나 끼워 넣어야지 하는, 그 뭐 끼워 넣는다는 건 제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그 나온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준배 후보의 경우에는 본인이 아닙니다. 또 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부인도 아니에요. 측근이 A씨가 산단의 인근 땅을 세종 연동면 K마이스터 산업단지 조기탁공 공약 발표 전에 대규모로 매입했다. 자, 네. 측근이 매입한 것까지 후보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이제 시청자들이 판단하실 몫이에요. 그러니까 땅 매입 시점 자체도 산단 추진 이전으로 본인의 공약과는 관계없다. 이런 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